조국 사태가 일어나서 1919년 가을에 제가 서초 집회에 가서 이제 놀란 것은 이제 조국 수호를 외치는 국민들이 뭐 이제 300만회까지 육박됐잖아요. 왜 조국을 지켜야 되느냐? 뭐 단순히 그 검찰의 그 수사 오용과 남용에 대한 항거로 이제 그런 구호를 외치고 해야 되느냐? 근데 국민들이 뭐 수없이 많이 그렇게 모여서 조국 수호를 외칠 때 하나의 그 구호가 있었죠. 표어가 있는 그 작은 그 스티커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그 많은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어떤 상징성, 뭐 상이라고 하죠. 아,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조국이라는 인물이 그냥 법무부 장관, 뭐 아주 뭐 유명한, 그리고 아주 권위 있는 뭐 법학자, 이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고 향후 미래의 대한민국의 어떤 중대한 역할, 뭐 그건 나열된 인물들과 동격이라는 의미 아니에요? 노무현, 문재인, 조국, 동격이라는 의미다 이건. 뭐 그러면 뭐 뻔한 얘기니까. 아, 그래서 국민들이 조국소를 외쳐야 되는구나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전개된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결국 뭐 정쟁, 어떤 면에서 권력 투쟁의 이제 결과인데, 그 상황을 깊이 있게 이제 안 보고 이제 국민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, 뭐 제 짐작에는 뭐 조국 전 장관님은 뭐 본인이 크게 그런 대망이 확고하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. 근데 이제 상대는 이제 권력 투쟁의 정적은,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국 장관님을 어떤 면에서 그 선에서 그어야 되기 때문에, 그렇게 뭐 언론,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조국 장관님의 앞날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. 결국 이제 조 장관님은 이제 뭐 학자이시고 또 선비이시고 이제 군자적인 그런 품성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,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뭐 정쟁에서 패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님이 그런 불행한 일도 겪고 또 가족들도 물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아는데, 제가 이 시점에서 드는 생각은 이제 조국 전 장관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서초 집회에서 벌어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조 장관님은 국민의 부름을 받은 거다. 이제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아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적인 인물이 이미 돼 버렸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알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건데, 이제라도 이제 그런 이 현실을 이제 인정하고, 뭐 사람이라는 건 시대와 역사가 자기의 부름을 한다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변신을 해야. 그리고 이미 내가 원치 않아도 이미 조국 전 장관님은 정쟁의 그런 중심에 이미 서버렸고, 이제 거기서 승리하고 부활하는 방법은 이제 적극적으로 정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정치를 해야 된다. 가만히 있으면
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뭐 누구도 큰일을 하기 전에 큰 시련을 받는다고 조국 장관님이 이제 국민의 그런 부름에 국민과 함께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때가 아닌가. 결국 제 판단에는 서초 집회의 완성은 조국 부활에 있고, 조국 부활은 그 캐치프레이즈가 됐던 서초의 노무현의 꿈, 문재인의 운명, 조국의 사명으로 이렇게 귀결돼야 되는 게 아닌가. 이제 그게 마무리가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냥 한 시민으로서의 생각이지만 조국 장관님이 국민을 상대로 이제 인권을 얻고 이제 위대한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도 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거대한 이게 정치인으로 크게 부활하시기를 이렇게 한 시민으로서 소망합니다. 네.